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원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모멘텀 지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지표를 활용해서 시장 가격의 가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현재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멘텀 지표는 시장 움직임의 속도, 즉, 그 힘의 크기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상승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나? 아니면 하락의 힘이 빠지고 있나? 와 같은 추세의 체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특히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서 이제 막 기술적 분석을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분들도 매매 전략을 세울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차트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바로 모멘텀 지표를 켜고 오늘 제 설명을 따라오시면 이해도가 두세 배는 더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모멘텀 지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모멘툼, 영어 단어 그대로 운동량 또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가격 변화의 속도와 힘을 나타내는 개념이죠. 이 모멘텀 지표의 계산 공식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바로 현재 종가에서 2기간 전의 종가를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14일 모멘텀을 설정했다면 오늘 종가에서 정확히 14거래일 전의 종가를 빼서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만약 이 계산 결과가 플러스, 즉 양수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붙었다는 뜻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즉 음수가 나오면 하락하는 속도가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산된 값들을 매일점으로 찍어 선으로 연결하면 차트 아래의 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출렁이는 하나의 선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오실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모멘텀 지표의 기본 설정 기간은 보통 14일이지만 투자자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여러 번 매매하는 당이 트레이더라면 10일 정도로 짧게 설정해서 더 민감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고 몇 주간 포지션을 유지하는 스윙 트레이더라면 20일 정도로 설정해 좀 더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할 때는 50일, 심지어 그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멘텀 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RSI나 CCI 같은 다른 보조 지표들처럼 복잡한 보정 공식 없이 순수하게 가격의 차이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가속도 변화를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 지표를 통해 가격의 가속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상승 가속도를 읽는 법부터 보겠습니다. 모멘텀 선이 0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며 더 높은 값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상승 가속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모멘텀 값이 5에서 10으로 그리고 15로 꾸준히 높아진다면 이것은 주가 상승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현재의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멘텀 값이 높은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아래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가격은 아직 오르고 있을지라도 그 상승의 힘, 즉 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세 피로 신호로 해석하고 곧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락 가속도를 판단하는 원리도 정확히 같습니다. 모멘텀 선이 0선 아래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전의 저점보다 더 낮은 값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하락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모멘텀 값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14일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현재의 하락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위험한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이처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현재 추세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모멘텀 값이 계속해서 확장된다면, 즉 상승 추세에서는 신고점을, 하락 추세에서는 신저점을 계속 갱신한다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힘차게 움직이던 모멘텀 선이 다시 0선 근처로 되돌아온다면 이것은 추세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모멘텀 선이 영선을 넘어 아예 반대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이는 기존 추세가 종료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전 매매에서 모멘텀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5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모멘텀 영선 상향 돌파 매수 전략입니다. 모멘텀 선이 오랫동안 영선 아래, 즉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다가 힘차게 영선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 바로 핵심적인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는 지루했던 하락의 가속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의 가속이 시작되는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 시점에 주가가 중요한 지지선 근처에 있고 거래량까지 눈에 띄게 증가한다면 그 신뢰도는 2~3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손절 라인은 최근 형성된 저점 바로 아래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모멘텀 고점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매도 전략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신호 중 하나인데요. 가격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모멘텀 지표의 고점은 이전 고점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은 더 높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상승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분할 매도를 시작하거나 전량 청산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 이때 RSI나 MACD 같은 다른 보조 지표에서도 똑같은 다이버전스 현상이 동시에 관찰된다면 추세 전환의 신뢰도는 극도로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모멘텀 추세 유지를 통한 보유 전략입니다. 일단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면 모멘텀 선이 영선 위에 계속 머무르는 동안에는 섣불리 매도하지 않고 포지션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추세의 힘이 살아있는 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모멘텀 선이 힘을 잃고 영선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을 이익 실현 또는 손절 신호로 삼아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의 가속도를 기반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추세 추종 방식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가속도 회복을 이용한 눌림목 매수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주가는 잠시 쉬어가며 조정을 받게 되죠. 이때 모멘텀 지표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방향을 위로 트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 가속도가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즉, 가격은 눌림목을 형성하고 모멘텀은 재상승하는 이 지점이야말로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로 상승 추세에 다시 합류할 수 있는 최적의 재진입 구간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전략은 이동평균선과의 결합입니다. 모멘텀 지표의 영선 돌파 신호와 이동평균선의 돌파 신호를 함께 확인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모멘텀 선이 영선을 상향 돌파하는 동시에 주가가 중기 추세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5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선다면 이는 강력한 중기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멘텀이 영선을 하향 이탈하고 주가 역시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는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된다는 위험 신호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전에서 모멘텀 지표를 활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표의 기간 설정은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매매 스타일과 투자하려는 종목의 특성에 맞게 반드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백테스팅을 통해 최적의 값을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모멘텀 선이 영선 근처에서만 힘없이 위아래로 흔들린다면 이는 뚜렷한 추세가 없는 횡보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잦은 매매보다는 관망하며 쉬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거래량 없는 가속도 변화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확인하여 신호의 신뢰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다이버전스는 그 어떤 신호보다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ADX와 같은 다른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현재 추세의 강도를 교차 검증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속도가 강해 보여도 과도한 비중을 싣는 것은 금물이며
진입 전에 항상 리스크 관리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래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매매를 복귀하며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멘텀 지표의 구조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의 방향은 추세를 나타내고 모멘텀의 크기는 그 추세의 속도를, 그리고 모멘텀의 변화는 추세의 체력, 즉 지속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차트에 모멘텀 지표 하나를 띄워놓고 최근의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에서 영선 돌파 지점과 다이버전스 발생 지점을 직접 표시해 보세요. 반복해서 이 패턴들을 눈에 익히다 보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매매 판단의 정밀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